퇴장을 시켜놓고 지난번 국조에서 퇴장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기관 증인들 예를 들면 뭐 수원지검장, 수원고검장 네. 그런 다음에 정용환 서울고검 네네. 차장인가요? 네, 차장인데 서울고검장 대행이죠. 대행이죠. 예, 예. 지금 그 인권 침해 TF 관련돼 가지고 그걸 예, 지휘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대검 차장, 네. 그러니까 대검 차장 지금 총장 대행이죠. 총장 대행, 구자연 총장 대행. 구자연 총장 대행에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예, 예. 에게도 물어보고, 교도관 몇 명에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서 계속 박상용 검사가 녹취록 관련 얘기부터 해서 수사 관련 얘기부터 얘기해서 거의 조작을 하고 있다, 조작을 했다, 연어회는 있었고 술도 들어갔다는 취지, 그러면서 곧 결과는 나온다, 네. 이런 취지로 다 얘기를 연어술 파티 연어술 네. 파티까지 쭉 합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당시 수사팀이었던 고두성 검사. 당시 수사팀이었던 네. 우리 박상용 검사와 그 수원지검장,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수사지검장이었고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 네. 김영남 6부장은 네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네, 없습니다. 이화영의 자백 진술 이후에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특가를 일반 뇌물로 변경하고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하고 네네. 재판 중 보석 등을 제한을 네. 요청한 바 있어서 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을 뿐 네. 이를 제한한 바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이화영, 서민석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도 없다. 네. 이화영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라고 공지를 내렸어요. 공지를 당시 검찰 수사팀에 있는 수원지검장부터 쭉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국조에 출석한 지금 검찰 수뇌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수사팀이 그 당시에 진상조사를 다 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 진상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진상조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네. 박상용 검사와 당시 수사팀이 마치 문제가 있고 조만간 그것을 발표할 것이고 이화영이나 지금 이 서민석의 주장이 맞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거기도 그렇거든요. 거기도 참 신기하게 저를 입틀막을 했어요. 입틀막을 했다고요? 예. 아니, 제가 연어 술 파티 때문에 서울고검 조사 받으러 간 거잖아요. 3번을 조사했는데 단 한 번을 조사를 안 해줘요. 제가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있는 증거 다 줘봐라. 너들 왜 도대체 술이 들어갔다고 하냐? 내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주겠다. 근데 그걸 아예 안 물어봐요. 아예 안 물어보는 아예 안 물어봐요. 근데 결론은 금방 나올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저를 조사해달라. 조사를 안 하고 그 결론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조사 안 하고 영장도 쳤어요, 저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술이 들어갔다고 쌍방울. 참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조사를 해야지요. 예. 아니, 그분들 아마 제가 얼마든지 제가 그분들한테 의견서도 엄청나게 보냈고, 그 구자연 총장 대행, 그다음에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그다음 곽영환 지금 현재 감찰부장한테 제가 수차례 의견서를 보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화영이 말하는 연어 술 파티와 완벽하게 다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그리고 저를 조사해주면 완벽하게 다 그것을 제가 입증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추가로 조사해달라라고 얘기한 게 벌써 1월 달입니다.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저를 조사 안 합니다. 아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그게 방송에 나가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데 왜 저를 조사를 못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니까 저는 100% 무죄라고 확신하고 그 공소장 자체도 아마 허위 공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를 수사권도 없는 특검에 지금 넘겨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타임라인을 잠깐 좀 보여주시죠. 일단은 이게 요 타임라인 가지고 구속영장을 쳤잖아요. 예, 구속영장 쳤는데 뭐 지금 제가 저 중에서 저거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인데 저기 보면은 그 지금 저 국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저거 내용 중에 하나 다른 게 안에 들어가는 뭐 내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내용대로 하더라도 연어 식사 및 자백 회유한 게 뭐 5분 또는 10분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화영 씨가 얘기하는 거는 연어 호화로운 연어회를 가지고 술 파티를 해가면서 2시간에 걸쳐서 자기를 회유했고 그래서 자기가 자백하게 됐다 이런 취지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저거는 10분 길어야 10분이거든요. 길어야 10분. 길어야 10분이고 지금 그 설주한 변호사님은 자기는 왔는데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고 술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연어 냄새도 없었고 식사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식사도 저희가 무슨 저게 뭐 외부 음식이니 어쩌니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음식은 전부 내부 음식인 것이지 그게 한 10,000원짜리 연어 덮밥 뭐 연어 덮밥인지 거기 광어가 들어갔는지 찌라시 뭐 회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한 20명 가까이가 똑같은 식당 그 식사를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그 교도관들 포함해서 똑같아요. 교도관들 예.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증인들 저기 구속된 사람만 구속된 사람과 교도관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 이렇게 아마 세부했고 저는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인원수가 많으냐면 교도관들이 구속된 사람 한 명당 2명씩 교도를 하고요. 교대를 하면 4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신 교도관들 몇 분이시냐 해서 몇 분이다 얘기하면 저희가 그걸 다 시켜드려요. 그리고 그게 다 수사비로 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입니다. 지금 특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갈비탕을 많이 사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휴일에 앞에 여는 식당이 갈비탕 식당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최초 공개일 수도 있는데 예, 연어 회덮밥보다 갈비탕이 비쌉니다. 그렇죠, 비싸죠. 예, 갈비탕이 비싼데 갈비탕 먹고는 회유 안 됐는데 연어 회덮밥 먹고는 회유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뭐 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본인들이 막 상상하셔가지고 술이 들어갔다는 것도 입증 못해요. 술을 먹었다는 것도 입증 못해요. 그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화영 씨가 얘기한 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화영 씨의 얘기는 날짜 다 다르죠. 그다음에 먹은 것도 다 다르죠. 술도 먹었다 안 먹었다 다르죠. 시간도 낮술이었다 밤술이었다 다르죠. 그다음에 2시간이었다 이제는 10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못 봤다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서울고검에 밀어붙인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그냥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 제가 장담컨대 그 무죄 납니다. 100%. 만약에 그거 무죄 나면 그러면 그거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서울고검이? 그거 책임 못 지겠으니까 제 사건은 지금 홀랑 저기 특검으로 넘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설주환 변호사가 흑백 여의도를 진행하잖아요. 그 흑백 여의도에서 직접 출연진들과 함께 연어 술 파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도저히 시간도 안 맞고 턱없이 부족하고 음식 냄새도 스튜디오 안에서 너무 많이 난다고 이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7시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게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 주류하고 이게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네? 이화영 씨의 주장과 지금의 검찰 지휘부의 주장대로라면 소주 4병을 물병에 소분해서 위장해서 수원지검으로 들어온 게 6시 37분인데 아니요, 들어온 게 아니고요. 40분에 들어왔는데 예, 40분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37분에 소주 사갖고 그거 소분해가지고 그게 한 400m 되거든요. 예. 그 소분해갖고 칼로리스인가 보죠. 400m 우사인 볼트. 그 33분 만에 그게 우사인 볼트라고 칩시다. 아니 그걸 직접 해봐야 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예. 보안구역 기록 없이도 무단 통과. 그 부분은 뭐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통과했어요. 그 기록이 있다고 하면 기록을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주류 시간이 안 세팅에 맞으니까. 2분. 그러면 벌써 6시 51분이에요. 그러면 자 6시 51분부터 연어 식사를 시작하고 소주 4병을 나눠 먹고 허위 자백을 회유를 해야 돼요. 본인이. 네. 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제가요? 네. 음주를 통해서 심리를 무력화시키고 허위 진술 시나리오를 주고 최종 조율하고 너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도관들은 못 봐야 되고 예? 사주 경계시키고 다 하고 그게 딱 6분 만에 끝나야 돼요. 소주 4병을 다 나눠 마시고 다 치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냄새 다 없애고 이거 뭐 페브리즈 다 뿌리고 네. 다 그러고 딱 완료하고 나면 6시 설주환이 57분에서 8분이 돼요. 네. 그러면 딱 2, 3분 만에 모든 걸 끝내고 그 다음에 설주환이 딱 등장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설주환이 한번 해봐요. 설주환이 들어오기 전에 그 옆에 교도관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 짓을 할 때. 네. 근데 그걸 교도관 다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나왔어도 교도관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오가는 거는 봤는데 네. 뭐 이게 음식이 들어가는 것도 봤다는 사람이 있고 음식 자기들도 먹었으니까 봤겠죠. 자기들 봤는데 먹었을 거예요. 본 게 아니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술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없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도 계속 생각해 보래요. 민주당 의원들이 네. 생각이 그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고. 아니 그런 국정조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참 그걸로 지금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게 참 우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 해도 좀 됩니까? 박상현 검사는 조금 있다가 징계 받습니다. 징계 맞죠, 제가? 예, 좀 있으면 징계 받습니다. 네. 징계 이유도 정해놨을 겁니다, 벌써. 근데 징계 이유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면 징계를 받을 텐데 조사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지금 CEO가 다가오니까 징계는 하겠다고 말씀만 CEO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그게 징계 이유입니다. 예. CEO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CEO가 지나면 징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저 여기서 해임 당하거나 잘리면 네. 여기 강펀치 좀 더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잘렸으면 이제 뭐 신고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예. 조금 있다가 또 별것도 뭐 있는 것도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당신 또 네. 구속영장 칠지도 모릅니다. 또. 구속영장이요? 예. 그거는 뭐 형사보상금 받으니까 뭐 그것도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뭐 연어에 소주 한번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연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는. 자, 지금 또 14일 날 청문회 또 당연히 부르겠죠. 나가셔야 되는데 동행명령장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나가는 사람한테 왜 동행명령장을 왜 냅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그냥 자기가 아시는 단어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제가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신 그 공소취소 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제가 많이 물러섰죠.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그것만 안 하시면 제가 바로 증인 선서 해드릴 텐데 그 왜 못 하시죠? 그 말을? 그 왜 어디 누구한테 혼나실까봐 그러신가요? 왜 그러신 건가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까지는 아닌데 제가 좀 아니에요. 약간 격앙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자,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 박 검사가 이 전용기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서민석 변호사가 내고 있는 그쪽에서 네.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녹취 있잖아요. 네. 이거는 박 검사가 지금 다 살라미로 잘라가지고 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 주장에 대해서 건건마다 대응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 대응에 대해서 또 잘라서 대응하고 또 잘라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저 일단 녹취록이 없어요. 저는 뭐 평생 남의 그 전화를 그렇게 그 사람 몰래 녹음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전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검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그 일이 나오면 그게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맥락도 파악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 맥락을 그때 당시의 기억을 살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기억은 하나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빨리빨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응이 뭐 전혀 변화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도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셔도 그에 따라서 다 대응을 할 것이고 아마 그 내용이 전부 다 일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한번 처음에 KBS 녹취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다. 그쪽에서 주범 종범은 제가 제안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MBC 보도가 나와서 제가 종범을 거절한 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녹취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저는 어쨌든 제가 기억한 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제가 기존에 말했던 것을 더 보강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시니까요. 제가 충분히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전용기 의원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 있잖아요. 네. 이 녹취록과 관련해 가지고 네. 자, 종합특검에서 이거를 본인들이 이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작 기소 관련된 뭐 이게 의혹을.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완전히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종합특검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게 특검이라는 것은 특검이 뭡니까? 특별검사잖아요. 법으로 그 수사권을 딱 정해놓고 그 수사권에 벗어나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연어 술파티 사건에서 뭐 회유 조작이라고 의혹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지금 이 종합특검은 윤석열, 김건희가 보고받아서 사건을 조작한 그 사건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최상병 사건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관여가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사건이 좀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의혹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특검에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뭐 개입됐다는 게 도대체 뭐 풍문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논리로 하면 윤석열 집권 그 정부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검찰청이 없어지고 특검이 검찰청을 대체하는 거겠네요. 그 공수처도 대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사실관계와 다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그것을 이첩 요청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첩 즉시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해서도 안 되고 만약 판사가 이거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그거는 100% 법 왜곡죄입니다.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확인해보지 않고 최소한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뭐 개연성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발부를 하는 것이지 요새는 뭐 여론에 지나가면 그냥 판사들이 발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판사님들께서 진짜 밝은 눈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맨 처음에 보면 이게 공개된 내용을 보면 5월 19일 날 이화영 씨가 설주환 변호사의 입회하에 본인이 첫 자백한 문서가 나와요. 네. 자술서. 네. 첫 자술서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본인은 쌍방울 김선태 전 회장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북 송금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쭉 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알았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억나는 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그거죠? 네, 그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는 무조건 다 자백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런 상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게 5월 19일이니까 그래서 5월 17일 날이 연어술 파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화영 씨 측에서는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연어술 파티가 있어야 되고 연어 회유가 있었어야지 5월 19일 날 요런 진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100억짜리 뇌물을 네? 100억짜리 뇌물이면 한 30년 나와요. 네. 네? 최소 저거를 뭐 먹고 얘기한다? 그것도 무슨 국회의원하고 뭐 온갖 거 다 하셨던 분이 그것도 연어 지금 나온 거는 연어 회가 아니고 연어 덮밥 10,000원짜리인데 그 10,000원짜리 먹고 소주는 안 드셨다면서요. 소주는 본인이 안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결국엔 120억짜리 뇌물을 10,000원에 자백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10,000원의 행복도 뭐 예? 그 범위가 있는 거지. 자기 인생 30년 그리고 10,000원의 행복 그거를 그렇게 팔아넘겨요? 아니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은전 30전에 팔아놨는데 그것도 10,000원보단 더 될 것 같은데 10,000원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겼다는 겁니까? 예, 이거는 이걸 주장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